책은 읽게 하는 게 아니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해줄 수 없어요. 사서들도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도서관에 들어오면 도서관 안에서는 보통 애들도 알아요. 눈치상 도서관 안에서는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서관 앞에 복도에서 그렇게 게임을 해요. 근데 도서관 바뀌니까 제가 뭐라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그냥 지켜봅니다. 근데 저걸 그냥 계속 지켜봐도 될지, 저걸 하지 말라고 해야 할지, 사실은 사서들도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고 지는 싸움인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늘 계속 가서 얘기해요. 여기 안이 더 따뜻해. 저기 에어컨 틀어놨는데 좀 들어와. 혹은 더 재밌는 무엇을 계속 이렇게 유혹하고 꼬시고 계속 그런 시도를 할 밖에. 그걸 하지 말라고 자꾸 걔들을 뭐라 하는 건 사실은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재밌는데 이것도 재밌어.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를 계속 경험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어른들도 그런 충동에 약하잖아요. 우리가 SNS, 쇼핑, 야식 다 조절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어차피 습관이에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들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웃긴 게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나쁜 건 중독이라고 말하고 좋은 건 습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습관과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습관 둘을 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습관이 어떻게 생기죠? 계속 반복하면 생기잖아요. 계속 루틴이 생기면. 그러면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는 습관 말고 독서하는 습관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인정합시다. 스마트폰 재밌고 스마트폰 하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재밌어.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밖에 없어요. 습관을 어떻게 만들죠? 노출. 스마트폰을 사줘서 스마트폰에 노출돼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책에 노출시켜주세요. 3가지 노출이 있습니다. 공간, 첫 번째는 공간. 도서관에 데려가고 북카페 데려가고, 그 약속 장소 왜 카페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북카페 가세요. 독립서점 가시고, 캠핑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가족들과 쉬는 날 동네 작은 도서관 가고 공공도서관 이용하고 공간에 계속 노출시켜 주세요. 주로 머무는 곳에 저희 노출. 주머니에서 탁 꺼내면 항상 휴대폰이 있잖아요. 내 아이가 주로 머무는 곳에 늘 책이 있다면 그건 역시 노출이잖아요. 또 어딜 갈 때도 가방에 항상 책 하나, 아니면 전자 패드 하나. 그래서 작은 가방은 안 되겠죠. 항상 큰 가방에 책 하나. 아이 책상 앞에도 소파 옆에도 어디서든 내가 주로 머무는 공간에 늘 책이 노출되어 있는 것.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사람의 노출. 게임하는 친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게임 얘기 하겠죠. 책 읽는 친구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도 만나서 책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랑 계속 책 이야기 해요.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우리는 아무리 둘러봐도 책 읽는 친구가 없어요. 내 주변에 술 친구도 있고 맛집 갈 친구도 있고 쇼핑할 친구도 있는데 책 이야기 할 친구는 없다. 괜찮습니다. 독서 모임이란 게 있습니다. 요즘 독서 모임이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잘 돼 있어요.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유료, 무료, 야간에, 주말 새벽에 정말 다양하게 많거든요. 독서 모임에 책 읽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나를 노출시켜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노출시켜 주세요. 그럼 책 읽는 사람들이랑 만나면 책 이야기 하겠죠. 그 노출 중에 이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꼭 독서 모임을 통해서 책 읽는 사람들 속에 나를 노출시켜서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 방법 제일 추천드립니다. 과거의 도서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곳, 그리고 이제 책을 대출 반납해주는 곳,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하면 조용히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여야 되고 그런 느낌의 공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서관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고 책을 빌려주는 그런 곳이었다면,
지금은 단순히 공부를 하는 공간이 아니고 여기서 지식을 나누고 이용자들이 책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만화책도 봅니다. 아예 웹툰실이라는 게 있는 도서관도 있어요.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는 것도 있어요. 막 자르고 시끄럽게 윙하고 이러거든요. 옛날의 도서관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도서관은 어떤 책을 매개로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도록 혹은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센터 그런 쪽으로 이제 도서관의 역할이 변해가고 있는 시점이죠. 정말 좋은 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을 생각해보면 여자는 도서관에 출입이 금지되는 시절도 있었고 혹은 귀족이나 양반이 아니면 책을 만지는 게 금지된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공짜로 책을 볼 수도 있고 여자도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건 그런 서비스랑 그런 공간을 이용할지 말지만 선택하면 돼요. 훨씬 좋아졌죠. 독서 활동도 그렇고 북후 활동도 그렇고 공통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책은 읽게 하는 게 아니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안 돼요. 능동태여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의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엄마가 애를 야단쳤어요. 그럼 애가 책상을 치우겠죠? 책상이 깨끗해졌어요. 그럼 누가 기분이 좋죠? 이 일을 시킨 엄마가 기분이 좋아요. 누구의 성취죠? 엄마의 성취예요. 근데 반대로 아이가 보고 이거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네, 너무 불편하네. 그래서 책상을 치웠어요. 그래서 책상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아요. 누가? 아이가 기분이 좋아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읽고 싶어야 돼요. 나에게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도와줄 수는 있어요. 아이에게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계기를 제공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야 되고 몇 권을 읽어야 되고 얼만큼 읽어야 되고 언제까지 읽어야 되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대신 정해줄 수는 없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내가 읽고 싶어서 시작했느냐 읽으라고 해서 시작했느냐 그런 자발성 시작의 포인트를 빼앗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계기를 제공하고 동기부여도 되고 읽고 싶어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게 독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거나 공간이 없거나 에너지가 없어요. 학원 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숙제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조용한 곳에서 읽고 싶은데 읽을 곳이 없어요. 혹은 책을 이만큼 빌려갔지만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니 뭘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그걸 할 에너지와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에너지 이 세 가지를 좀 독서를 위해서 좀 따로 떼주는 것 그런 도움이 좀 꼭 필요합니다.